오늘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마크니까 코리아가 준비한 웨비나로 GMSL이라는 ADI의 서데스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GMSL은 기존에 주로 사용되어진 오토모티브뿐만이 아니라 인더스트리얼로도 어플리케이션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아젠다로서는 첫 번째, GMSL은 어떤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설계자 측면에서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GMSL은 무엇인가? 입니다. 우선 서데스란 무엇인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데스는 시리얼라이저와 디시리얼라이저를 합쳐서 부르는 줄임말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시리얼라이저는 시리얼라이징 해주는 것을 얘기하고 디시리얼라이저는 입력되어진 직렬 데이터 신호를 다시 병렬 데이터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리얼라이즈의 입력으로는 다수의 데이터 입력 핀이 필요하지만 그 출력은 원페어 또는 동축 원라인만 필요합니다. 시리얼라이저 출력 신호는 케이블을 타고 디시리얼라이저로 오게 되고 디시리얼라이저는 이 신호를 디코딩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데스를 신호 전송에 사용하게 되면 케이블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되고 케이블의 수가 줄기 때문에 그 무게도 줄게 됩니다. 또한 EMI에 효과적이며 신호의 속도의 빠르기와 케이블의 길이에 대한 차이에 의한 스큐 문제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데스는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모두 됩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MSL은 ADI의 서데스 이름으로 기가비트 멀티미디어 시리얼 링크의 약자입니다. 이 이름으로만 해석하자면 기가비트의 매우 빠른 멀티미디어 신호를 시리얼 연결을 한다는 의미겠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서데스의 링크를 말합니다. 시리얼라이저의 입력은 비디오뿐만이 아니라 I2S 오디오, I2C 그리고 다수의 GPIO 신호들에 해당됩니다. 이 신호들이 시리얼라이저를 거치게 되면 코엑스 동축 케이블 또는 차동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코엑스 케이블의 길이는 약 15m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이 코엑스 케이블에 파워를 실어서 보내야 한다면 파워 필터 구성으로 파워 전송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시리얼라이즈의 입력으로 비디오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비디오 인터페이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비디오 신호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럴 신호가 있습니다. 흔히들 TTL 신호라고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RGB888 TTL 신호라고 얘기를 하면 RGB 각 8라인과 H싱크, V싱크, DE, 클럭해서 28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송거리도 해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2m가 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서데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28개의 선을 보내는 곳부터 디스플레이 하는 곳까지 전송하면 어떨지. 두 번째, HDMI입니다. 가정에서 TV 또는 회사에서의 PC 모니터를 연결할 때 주로 HDMI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이 케이블에는 약 19개의 선이 들어 있습니다. 성능이 뛰어난 케이블을 사용하면 20m 전송도 가능하지만 가격과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외에도 디스플레이 포트라는 DP가 있고 MIP와 OLDI 또는 LVDS가 부르는 비디오 신호도 있습니다. 표 옆에 차량의 모습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가 표시되는 위치에 그림이 있습니다. 헤드 유닛에서 비디오가 전송되고 차량 내부의 여러 곳에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서데스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인터페이스의 케이블로 구성된다면 차량의 무게와 비용,
시스템의 복잡성은 매우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ADI의 시리얼라이저 EV 키트와 디시리얼라이저의 EV 키트를 실사용 코엑스 케이블로 연결한 모습입니다. 시리얼라이저의 입력은 HDMI이고요. 디시리얼라이저 입력은 OLDI나 도어터보드를 연결하여 HDMI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력된 HDMI 신호는 약 15m의 코엑스 케이블을 지나 디시리얼라이저 보드에서 영상을 출력하게 됩니다. GMS의 기술을 사용할 때 얻어지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블의 구성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5메가픽셀 4K 고화질 디스플레이 비디오 신호를 거의 지연 없이 비압축으로 전송할 뿐만이 아니라 비디오 분배 기능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GMSL은 GMSL1과 GMSL2의 세대를 호환이 가능하며 분배 기능 및 멀티 스트림 기능으로 유연성 있는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GMSL은 종단 간의 신호 전송에 대한 오류 모니터링 기능 및 이퀄라이저 등 자가 진단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오토모티브 인증 및 ACL B 등급 옵션의 제품도 있습니다. ADI의 GMSL 기술의 발자취를 보겠습니다. 프리 GMSL로 개발한 지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GMSL1, GMSL2를 지나 현재는 GMSL3 제품도 출시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년 수백만 개의 GMSL 솔루션을 적용한 차량이 출하되고 있으며 그만큼 ADI의 GMSL 솔루션은 시장에서 검증이 되어진 솔루션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GMSL 제품이 있는지 제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SL 제품은 두 개의 제품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영상 전송 즉 ADAS, SVM, 블랙박스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과 두 번째, 디스플레이 영상 전송 즉 AVN, SVM 등에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GMSL 제품들입니다. 우선 GMSL의 세대별 차이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GMSL 1과 2, 3에 대한 비교 자료입니다. GMSL 1과 GMSL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송 밴드위드스입니다. GMSL 1은 3GBps가 맥스 밴드위드스이고 GMSL 2는 6GBps입니다. 3는 12GBps의 최대 밴드위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레졸루션으로 말씀드리면 GMSL1은 HD급, GMSL2는 4K급, 3는 4K 플러스급 또는 8메가픽셀 60프레임이 전송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GMSL1에서는 매뉴얼로 EQ 조정을 하였으나 GMSL2, 3로 오면서 이 부분이 어댑티브 EQ로 적용되어 있으며 전 제품 모두 오토모티브 스펙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ADAS 카메라 GMSL 프로덕트 라인부터 보겠습니다. GMSL2 카메라 시리얼라이저로는 이와 같은 제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채널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맥스 96717이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MX 96717은 미피 CSI 신호를 입력받는 시리얼라이저로 6GBps 전송 가능합니다. 9677F는 최대 전송 밴드위드스가 3GBps로 제한되는 제품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비디오의 데이터 양이 3GBps 이내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맥스 925 에코는 블랙박스의 전방 카메라에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I2S 오디오 입력을 받을 수 있고 디시리얼라이저로 전송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 센서 입력을 2개 받을 수 있어 스테레오 카메라가 적용되는 AMR, AGV 같은
산업용 로봇에서 적용됩니다. 925D는 920 에코와 같이 두 개의 미피 입력 포트가 있으나 오디오 입력 포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디시리얼라이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시리얼라이저는 이와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MAX9674로 보여지며 원채널 6GBps의 입력 GMSL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3GBps 전송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MAX96714F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X9296A는 두 개의 GMSL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채널의 미피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력되는 2채널의 GMSL 신호를 분리해서 각각의 미피 채널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GMSL2/1이라는 명시되어 있는 제품은 GMSL1 제품과 호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디시리얼라이저로 SVM에 주로 적용되는 4채널 디시리얼라이저입니다. 4채널 GMSL 입력 디시리얼라이저이기 때문에 4개의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아 원채널 미피 신호로 출력하여 주거나 분리 혹은 복사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96724가 대표적인 제품이고 만일 입력 밴드위드스가 3GBps 이내라면 96724F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6712와 96724의 가장 큰 차이는 내부의 비디오 파이프 개수가 다르다는 것이며 MAX96712가 좀 더 많은 비디오 파이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GMSL 프로덕트 라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GMSL 제품은 그 인터페이스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표준의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상도와 픽셀 클럭도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시리얼라이저는 DP, MIP, HDMI, OLDI, 패러럴 입력을 받는 제품이고 디시리얼라이저는 이 신호 중 HDMI 출력을 제외한 제품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라인업입니다. 아직 일부 제품들은 NDA가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품번을 가린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하여는 저희 마크니카로 연락 주시거나 제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품 선정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게 되면 X축은 인터페이스를, Y축은 밴드위스, 즉 해상도를 표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두 6GBps 제품이고 HDMI 입력을 받는 제품부터 OLDI, MIP DSI, EDP, DP의 입력을 받는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일 HDMI 입력 제품 MAX96751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HDMI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만일 MAX96753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HDMI 뿐만이 아니라 HDCP 라이센스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제품은 OLDI 인터페이스인 MAX96737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스플레이 시리얼라이저 제품 라인업입니다. 아직 일부 제품들은 NDA를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품번을 가린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크니카로 연락 주시면 제품 선정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시리얼라이저로 HDMI 출력이 가능한 제품은 없습니다. 보통은 LCD와 연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MAX96752와 같이 OLDI 출력의 제품을 주로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EDP 출력의 디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하는 고객도 늘고 있습니다. MIP CSI 출력의 MAX96756과 같은 경우 앞서 카메라 시리얼라이저에서 소개해드린 오디오 입력이 가능한 MAX9295 에코와 페어로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인포테인먼트 GMSL1 제품 라인업입니다. GMSL1도 GMSL2와 인터페이스가 거의 같은 라인업이지만 밴드위드스가 3GBps 제한 조건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GMSL2에는 다수의 GPIO 포트가 제공되지만 GMSL1은 아주 작은 GPIO만 제공됩니다. 속도가 작기 때문에 패러럴 인터페이스가 지원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DP 출력에 SODES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개발 환경에서 자주 문의 주시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고자 하는 영상을 어떤 서데스를 사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시리얼라이저와 디시리얼라이저가 연결하고 있는 부분의 밴드위드스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로서 여기에 적용된 GMSL은 6GBps 전송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참고로 6GBps를 전부 비디오 전송에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 그림의 오른쪽에 시리얼라이저가 있습니다. 비디오는 이 블럭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흔히들 문의 주시는 내용은 4K 전송되나요? 라고 문의 주십니다.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스펙은 이미지 센서의 미피 출력 스펙입니다. 밴드위드스 계산은 보여지는 수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토탈 밴드위드스는 그 단위가 pps라는 비트 퍼 세크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초당 몇 비트를 보내고자 하는지입니다. 그러므로 토탈 밴드위드스는 전체 가로 사이즈, 전체 세로 사이즈, 프레임수, 즉 초당 몇 장, 그리고 픽셀 데이터 비트 수가 됩니다. 이 결과 값이 6GBps가 아닌 5.2GBps를 넘지 않으면 서데스 간 전송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수식에 대한 이해로서 보여드리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수식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부분은 전체 4레인을 가지고 있는 미피 라인 레이트입니다. 눈여겨봐 주시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은 PCB 아트웍에 대한 내용입니다. GMSL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할 때 PCB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임피던스는 싱글 엔디드 코엑스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50ohm의 PCB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GMSL 신호의 커넥터의 피딩 부분과 IC는 같은 면에 있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과 같이 핀에서 스루되지 않는 SMD 타입의 커넥터를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그널이 반대면에서 솔더링 되는 타입의 커넥터를 사용한다면 SODES IC 또한 솔더링이 되는 부분으로 배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스루 타입의 커넥터를 사용하고 탑에서 IC를 놓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스투브가 발생하여 임피던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GMSL 시그널 라인의 패시브 소자는 라인에서 끌고 와서 패드를 만드는 것이 아닌 T 분기를 없애기 위해 라인 위에 패드를 설계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바로 밑에 레이어는 컷 아웃 해줍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모든 반도체의 회로 설계가 공통이듯이 데이터 시트에 명시되어 있는 바이패스 캡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준비한 내용은 패스스루 아이스퀘어C에 대한 내용입니다. GMSL 제품은 SODES의 레지스터 제어를 위한 메인 아이스퀘어C 외에 2개의 패스스루 아이스퀘어C를 지원합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이 패스스루 I2C는 SODES를 제어할 수 없고 SODES는 패스스루하여 각 핀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DES의 PT1은 SO의 PT1으로 PT2는 PT2로 출력합니다. PT1이 PT2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GPI 포트의 사용 방법입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GPI1은 GPI 언어로만 출력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리얼라이저의 GPI1의 입력을 디시리얼라이저의 GPIO2로 또는 3로 원하는 GPIO 출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GPIO를 전송할 때 신호의 ID를 부여하여 보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앞서서 PCB 아트웍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 보드에서 내가 개발한 보드에서 이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드립니다. 첫 번째, S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S11, S21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최소 스펙은 ADI 웹사이트에서 문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장비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링크 마진 테스트입니다. 시리얼라이저의 출력 스윙 볼테이지를 조정하여 PCB 케이블을 거쳐 데스 입력까지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스윙 볼테이지를 줄임으로 신호 감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디시리얼라이저에 입력되었을 때 에러가 발생할 때까지의 스윙 전압을 기준하여 LM 값이 측정됩니다. 이 측정 값이 150mV 이상을 최소 스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GMSL PC GUI를 이용한 측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준비한 내용은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의 GMSL 사용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은 가장 기본적인 원채널 카메라 전송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전송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두 개의 카메라 구동 방법 중 독립 구성 방법입니다. 각각의 카메라를 독립적인 미피 채널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카메라 영상을 원채널 미피 채널로 출력하는 그림이 옆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두 개의 카메라를 하나의 미피 채널로 합하여 출력하고 그 합쳐진 미피 신호를 복사하여 다른 미피 채널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 GMSL의 사용 모습입니다. 흔히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OLDI 입력 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하면 출력도 OLDI 디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HDMI 입력 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하고 OLDI 디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도 GMSL2끼리 호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입출력 사양을 따라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8번, 미피 입력을 받는 썰에 4레인을 사용하고 디시리얼라이저에서는 2레인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은 네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밴드위스 계산을 하고 사용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케이블에 파워를 실어 보내는 POC 필터에 관한 문의입니다. POC 설계 시 인덕터의 밸류만 맞춰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문의가 있습니다. ADI 웹사이트에 하드웨어 디자인 가이드라는 문서에 보면 보여드린 표와 같이 필터 리스트를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 인덕터의 구성으로 밴드 스탑 필터를 구성하며 인덕터의 SRF 스펙이 중요하므로 ADI에서는 테스트를 거쳐 리스트해 놓은 제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초기 GMSL2 제품은 거의 모든 제품이 NDA가 필요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제품들이 오픈되어졌습니다. 여기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ADI 웹사이트에서 쉽게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MAX96717, MAX96714, MAX96716, 96724, 96752, MAX96751 제품이 그렇습니다. 11번,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MAX96751은 HDMI 입력 시리얼라이저입니다. 이 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HDMI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12번 GMSL 설계 자료에 대한 웹사이트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PCB 및 POC 필터 등 하드웨어 설계에 대한 가이드 문서가 ADI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 업무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여기서 소개드리는 자료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개 자료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GMSL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자동차 분야입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SVM을 위한 4개 채널과 실내 카메라가 있고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위한 AVM 및 클러스터, 리어시트 모니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장의 자동화 공정을 위한 머신 비전 카메라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며 카메라를 아주 소형화시키고 커넥션을 단순화시킬 수 있으므로 ATM이나 버스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공장에서 짐을 운반하는 AMR의 모습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특이점은 카메라와 연결되는 보드의 거리는 매우 가까울 수도 있지만 GMS를 사용하는 구성이 비용과 회로 단순화 및 신뢰성에 유리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용 GMS를 적용한 제품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제품은 GMSL을 PC카드 타입으로 만들어서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GMSL은 여러 SoC와 함께 적용되어 플랫폼 개발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운전자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에 G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럭 다이어그램에서 표시하듯이 GMSL 솔루션 외에도 IR LED를 구동을 위한 LED 드라이버 및 카메라 및 PMIC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MSL 관련 문의 내용은 보여지는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ADI의 GMS 솔루션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GMSL 제품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크니카 코리아의 FA 이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